뭐 아주 아름답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건 뭐 견적이 안 나오더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오원소에 대한 신앙이 깨지는 거죠.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이 오원소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낼 때도 오원소라는 것이 우주에 충만돼 있어서 그 상대성 이론의 그 아이디어가 나올 때 방해물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그 에테르라는 것이 수명이 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엘릭사라고 있죠. 불로장생약. 이것도 얼마나 수명이 깁니까? 인간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아마 그 연금술 같은 거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했던 오원소를 갈릴레이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천체망원경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원소의 신앙이 깨지고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떨어뜨렸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운동론이 맞으면 무거운 공이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같이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이 과학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가장 지금 깨쳐야 될 지식 중에 하나가 물체가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게하고 상관이 없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 학습 내용이에요. 예, 그 부분을 잘 배워야만 무슨 과학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릴레이가 근세에 이제 그걸 발견하면서부터 근세 우주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갈릴레이가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도 부정을 하고 오원소 우주관도 부정을 하고 운동론도 부정을 하니까 도대체 그럼 우주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여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축적된 지식 중에 하나가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제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라헤. 사실 이 사람은 티코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근데 티코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데 이게 성이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자들 성을 부르잖아요. 아이색 뉴턴이면 뉴턴이라고 하지 아이석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하네스 케플러는 케플러라고 하지 요하네스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라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헤,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인데 책에는 이 사람은 이상하게 티코라는 이름이 쉬우니까 티코로 자꾸 나와요. 예. 영어로는 타이코라고 하죠. 타이코. 근데 브라헤가 있고 브라헤 제자가 이제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주 뭐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스승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다 유명한 천문학자고 이 두 사람은 망원경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이는 이제 조금 뒷얘기고요. 이 두 사람이 우주를 발견하면서 케플러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의 태양계의 비밀을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타원궤도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막연하게 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완벽하다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철학에서는 도그마라고 표현하는데 원이 도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 그러면은 얼마나 완벽한 도형이냐. 타원이면 왠지 뭔가 좀 찌그러진 것 같고 타원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그 아름다운 오원소들이 타원 운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이건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아니라 정말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예,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도 또 여기 관측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은 우리가 과학 역사를 하게 되면 이름 안 볼 수가 없는 이름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모든 관측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케플러는 바로 타원 운동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 운동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한다는 거죠. 행성이 예를 들어서 이게 수성이다 그러면 수성 그러면 타원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해가 어디 있을까요? 해가 여기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타원은 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못을 두 개 박아서 이렇게 실을 좀 늘어뜨려요. 그래서 이 실을 늘어뜨리는 것을 쭉 실을 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두 개 못을 박고 실을 좀 늘어뜨려서 이렇게 실을 최대한 늘려서 그리면 타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요거를 초점이라고 합니다. 타원에는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두 개가 있는데 요 경우에 하나 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초점에 있고 행성이 타원 운동을 한다. 이 자체가 현대인들도 잘 몰라요. 케플러가 어떤 큰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도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지구 궤도를 그리면 다 원이 맞다고 생각하지 타원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애들 아주 애들은 그야말로 하얀 모시수건 같이 완전히 백지잖아요. 한 번도 그런 다른 지식이나 책을 안 읽은 아이들도 선생님이 한번 원궤도를 그리기 시작하면은 다 그렇게 믿는 거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 99%가 해를 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빨간색 동그라미에 햇살 6개. 근데 해가 왜 빨간색이에요? 왜?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해는 파랗게 그려도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요? 불그럭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파랗게 그리는 애는 실제 해를 보고 그린 거죠. 그래서 칭찬해 줘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교사 연수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해가 해를 파랗게 그릴 때 혼낸 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칭찬해 주셨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어떤 애가 햇살을 이렇게 많이 그렸더래요. 그래서 이제 해가 털복숭아냐? 그러고 한대 지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선생님 해가 밝아서 햇살을 잔뜩 그리는데 왜 혼내세요? 해서 할 말이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햇살은 50개 이하로 하라. 그런 법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런 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애들한테 이해를 잘 시키려고 햇살은 6개만 그려라. 이제 그렇게 하면 잘 정리해 준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데 가면 더 쉽게 설명한다든가 이렇게 애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해를 그리는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아들은 해를 이렇게 그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불만이에요. 그래서 해를 좀 노랗게도 그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해결화된다는 건 참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그러니까 과학사를 보면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이렇지 않다고 말하는 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랙홀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블랙홀 하면 뭐든지 다 뺏고 뭐든지 끌어들이는 지옥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죠? 즉 놀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유명한 그 장애인 과학자 있잖아요. 그분은 남들이 다 블랙홀이 놀부 같다고 얘기할 때 아니다. 블랙홀은 흥부처럼 주기도 한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블랙홀은 그다지 검은